안녕하세요. 구주입의 다산중학교 여러분들. 저는 구주입의 다산 본원에서 일하고 있는 문준식입니다. 네, 이번에 2023년 다산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다들 잘 보았을까요? 네, 2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에 대한 분석과 총평, 그리고 앞으로의 기말고사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기출 분석 그리고 해설과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에 1단원 도형의 성질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총 2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또 난이도는 중짜리 8문항 그리고 기본 문항이 16문항으로 정말 특별하게 이번에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 아마 시험을 봤던 친구들 모두 왜 이렇게 쉽지? 나만 쉽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학교 평균이 발표된 바는 없지만 학생들의 얘기 혹은 학교 선생님 말씀으로도 이번에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편이어서 학교 평균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험지였습니다. 또한 교과서와 학습지에서의 연계 비율은 약 91%로 추산이 되고 두 문제 정도가 교과서나 학습지에 없었던 도형이 나왔지만 적어도 문제에 대한 기본 해석을 익히고 있는 친구들은 무리 없이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이 삼각형의 성질 12문항 그리고 사각형의 성질 12문항이 나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상문항은 0문항 그리고 중짜리가 8문항 그리고 기본이 16문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실 1번부터 24번까지 중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문제 풀었던 친구들도 딱히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두 번째 23번 문제랑 24번 문제 이 두 문제가 그나마 학생들을 조금 힘들게 했을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23번 문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ABCD의 한 변 DC 위에 이 DF는 3FC가 되도록 점 F를 잡고 AF의 연장선과 BC의 연장선의 교점을 이라고 하자. 사각형 ABCD의 넓이가 180제곱센티미터라고 할 때 삼각형 DFE의 넓이는 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삼각형 DFE의 넓이를 구한다. 우리 사실 이 문제 학생들 시험 시간에 당황하지 않고 다들 잘 풀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학교 프린트에서 굉장히 똑같은 문제로 출제가 된 문제죠. 삼각형 DFE의 넓이는 평행선의 원리에 의해 마찬가지로 AFC의 넓이와 똑같습니다. 또한 DF와 FC의 길이의 비가 3대2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각형 ADC의 넓이 90에서 5분의 2를 곱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었죠. 정말로 전날에 이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들이라면 이게 6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어? 라는 의문점과 함께 아마 검산을 하면서도 내가 푼 게 맞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풀었을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지금 해설 강의에선 싫지는 않았지만 외심과 내심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로 8번과 12번이 출제가 되었고요. 또한 정삼각형 그리고 정사각형의 수문각 찾기 다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정삼각형은 60도 그리고 정사각형 45도 이 수문각도 표시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17번과 24번 문제까지 원활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형의 기본 성질을 암기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문제풀이 훈련을 충실하게 했던 학생이라면 이번 시험지에서는 무난하게 100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차 지필고사, 즉 기말고사에 대한 학습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출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말고사 2학년 2학기의 범위는 도형의 닮음과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까지였습니다. 문제를 살펴보시면 기본 문제가 12문제였었고요. 그리고 중간 난이도와 중상의 난이도가 12문제가 합쳐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교과서의 연계율은 약 70%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뭔가 빠진 것 같이 느껴질 텐데 도형의 닮음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선생님 경우의 수랑 확률은 어디 있을까요?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차 지필고사에서 경우의 수와 확률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1단원의 연속한 닮음 단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출제가 되었었고 또한 피타고라스 성질에서도 꽤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다만 2022년 이전에 확률 단원에 대한 문제 출제의 경향을 보았을 때는 난이도가 꽤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형의 닮음은 1단원의 연속성에 있죠. 전통적으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항상 출제되는 파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와 확률 단원에서 수행평가가 아닌 학교 시험에서는 항상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정말 경우의 수랑 확률은 좀 난이도가 어렵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자, 따라서 도형의 닮음은 우리가 해석 방법을 반드시 익히면서 공부를 학습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와 확률은 최고 난이도 문제들까지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는 분명히 중간고사와는 다를 것입니다. 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꼭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의 출제 연계율이 항상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말고사 때도 최소 3회독 이상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 출제될 것을 예상하고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닮음과 확률 단원에서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들까지 괄호치고 파이널 스텝이라고 적어놨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산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권의 선택 9주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